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미디어 교육을 지향하는 온미디어의 강사 이기종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이제 상반기라서 그런지 좀 강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준비하는데 지금 모든 시간을 다 쏟고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선생님? 뜬금없이. 답을 안 해줘. 잘 지내세요? 잘 지내시죠? 예. 다들 대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네. 본격적인 수업 이제 시작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 저희 배웠던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기억하시죠? 미디어를 올바르게 제작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소비하며 제대로 활용하는 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내가 조금 향상시키고 싶어도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셔서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뭐 어떤 시사, 그러니까 사건들이나 사회적 사건들이나 문제들을 미디어 리터러시와 결합을 해서 이 능력을 좀 키우는, 향상시키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몰래카메라입니다. 몰래카메라.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저도 사실 몇 번이나 실제로 강의를 나가서 이거에 관한 리터러시를 진행을 할 때는 조금 긴장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자, 몰래카메라.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몰래카메라라는 딱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개념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촬영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대상자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그걸 촬영하는 걸 이야기하죠, 몰래. 자, 근데 두 번째는요,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전자나 후자나 이 두 가지 둘 다 어떻게 보면 동의 없이 촬영한다는 것에 의해서는 굉장히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거죠. 엄연히 다르죠. 실제로 불리는 명칭조차 다릅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요, 몰래카메라라고도 부르지만 어떤 대상자의 반응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카메라라고도 불렀어요. 약간 그런 쪽에 조금 더 성향이 더 강했죠.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몰래카메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실제로 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건 엄연히 성범죄고, 그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의해서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몰래카메라라고 지칭하지 않고 불법 촬영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져야 될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자, 따라해보세요. 왜? 그죠? 왜 이 두 가지를 통일돼서 부르지 않고 왜 굳이 나누어서 부르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 이 이유를 알고 이해하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는 과거에 몰래카메라를 어떻게 소비해왔죠?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이라는 게 이슈가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그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인지하기 전에 우리는 몰래카메라를 어떻게 소비해왔나요? 맞습니다. 예능으로 소비를 해왔죠? 예능으로 소비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1991년도쯤에 MBC에서 일요일은 일요일 밤에 아무튼 줄여서 일밤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에서 코너에 몰래카메라 코너가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91년도쯤이면 사실 제가 그것을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몇 년이고 재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봤던 것 같고 이제는 그게 기억에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재밌게 봤던 기억도 나요. 내용 자체는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을 설정해놓고 딜레마가 좀 있는 상황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설정을 해놓고 그 유명 연예인의 반응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몰래카메라, 몰래 촬영한다는 것이 어떤 취재의 목적이나 공익성을 띠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얼마 안 가 폐지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케이블에서 우후죽순 그런 몰래카메라 포맷의 영상들이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유명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나중에는 그 유명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대상을 하는 게 점점 확대가 되어갔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진 추세입니다. 자,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영상을, 이 몰래카메라 영상을 방송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몰래카메라라고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보입니다. 그죠? 그 형식은 대부분 이제 그 이전에 했던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들과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뭐 대상자를 두고 그 대상자의 반응을 촬영하는 거죠. 근데 뭐 다른 점이 약간 있다면, 방송 같은 경우는 수위가 있었는데 이제 이 유튜브에서는 수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또 문제로 대두하고 있죠. 자, 아마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몰래카메라는 약간 관찰 카메라에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실험 카메라, 그거에 좀 가깝죠. 근데 물론 저도 이게 상대방이 이 당하고 있는 촬영을 당한 대상자가 불쾌해한다거나 혹은 그런 장난들이 좀 지나치다면 저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포맷은 어쨌건 예능, 재미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몰래 찍는다는 것이 나쁜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지금 만약에 촬영을 할 때 그 대상자가 되게 불편해한다거나 화를 내거나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볼 수 있죠. 왜 그래, 장난인데. 그죠? 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리터러시는 뭐냐면요, 몰래 촬영하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럼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몰래 촬영한 몰래카메라 같은 것들은 다 잘못됐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잘못됐다가 아니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몰래카메라 영상이, 이 프로그램이 과연 불법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겁니다. 몰래 촬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은요, 사실 법밖에 없어요. 유해함의 기준, 불쾌함의 기준이라는 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 몰래카메라가 재미로 소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불쾌하게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서 이건 보면 되고 이건 안 보면 되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서 이건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국내에서는 취재를 공개적으로 해야지만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취재가 정말 공개적으로 하는 게 어렵다는 게 입증이 되고, 그리고 그 취재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경우죠. 그렇다면 방송에서는, 또 유튜브에서는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 법률들을 다 들어볼 수도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초상권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특히나 성범죄 이런 관련된 법률을 다 들어보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대상자가 동의를 하였는가 안 하였는가입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요, 성폭력범죄특례법 14조에 따르면요, 만약에 촬영을 당시에 대상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를 번복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많은 몰래카메라들이 대부분 그 제작자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 나왔던 대상자가 내가 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초상권에 관한 법률까지 이렇게 좀 짚어간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얼굴이 좀 나오기 싫다거나 목소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거나 한다면 당연히 그 대상자를 구별할 수 없게 약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뭐 음성 변조나 모자이크가 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리터러시입니다. 마지막 리터러시는요, 바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제작을 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으며 스스로 그것을 걸러내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능력들은 이 마지막 리터러시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몰래 찍는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재미로 찍는 몰래카메라와
그리고 불법 촬영물의 차이를 반드시 알고 난 뒤에 스스로 그것을 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지칭을 하는 겁니다. 사실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능이나 재미로 소비해왔고 그리고 소비했기 때문에 약간 범죄의 느낌이 나지 않고 좀 가볍게 인식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불법 촬영물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일단은 불법, 합법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식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말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 단어들을 나부터 먼저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인 사건, 몰래카메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미디어 기기가 연관된 사회적인 문제나 사건에서는 반드시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알아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강의를 진행할 때 이런 수업을 하게 되면요, 이런 리터러시 수업을 하게 되면 약간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뭐 오늘 딱 영상을 보고 나서 좀 고민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과 좀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